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도 이제 세 번째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국제 문제는 뭐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느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런 북한 문제, 국가안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뭐 제가 평소에 많이 말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군인이 바로 대통령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대통령은 양복을 입은 최고의 군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세계 다른 나라의 사례는 무엇인지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그냥 두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북한 국민들 2,300만이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3일에 한 번씩 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수많은 우리 동포들, 2천만 이상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인데, 통일을 이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는 국제정치학적인 원칙, 방법 등에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통일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양복을 입었지만은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문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군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국민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은 아니죠. 제일 큰 공복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군인은 지휘 통제 체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군인 중에서 제일 높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지금 북한이 1월 5일 날, 11일 날, 14일, 17일 뭐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제가 실온을 하나 썼다가 자꾸 고쳐야 됐습니다. 2번 쐈다고 그랬다 3번, 4번으로 글을 막 바꿔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빈번하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이건 북한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망할 나라인데 정권이 중요하고 국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밥은 먹이지 못하면서도 우리 정권은 강하다라는 것을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남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한국을 겁주고 한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뜯어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북한이 미사일을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쏴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뭐 지금 북한을 도대체 주적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날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진짜 평화, 가짜 평화도 구분하지 못하는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 날라오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평양에서 쏘면은 11일 날 쐈던 마 10짜리는 57초면은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대통령 후보 한 분 중에서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국제정치학적, 핵전략적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말했다고 전쟁하자는 소리냐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죽자는 소리냐? 앉아서 죽자는 우리가 먼저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제정치학 이론에, 핵전략 이론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잘 따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했는데 전쟁하자는 소리냐라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74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통수라는 한문이 지휘한다 그런 뜻입니다. 통수권은 한 나라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임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통령의 임무가 시장과 다르고 도지사와 다르고 뭐 또 다른 그 관직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도시, 아무리 큰 도라도 거기에 수장은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대통령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 우리나라 100만 대군 되겠죠, 전쟁 나면은. 100만 대군을 이끌어가지고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 없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군 사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죽어도 전쟁은 안 해. 그럼 이 나라는 전쟁 안 하고 패배하거나 지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활용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명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는데 이제 북한이 우리를 거의 이렇게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군대를 갔다 왔느니 안 갔다 왔느니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탈락한 어떤 인사가 결국은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걸 보고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정책 운운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비난을 했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뭐 방위 소집 출신인데 방위라도 갔다 왔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고 전략을 공부를 하고 또는 전략가들의 그 이론을 경청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 첫 번째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국군이 되겠습니까?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전략가가 돼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뭐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6.25라는 정말 대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뭐 아주 대장군 중에 장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군 통수권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 역사책을 보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생겼습니다만은 8월 24일 날 그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 군정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의 그 군정청장이었던 그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8월 2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 정부를 수립한 지 9일째 되는 날 군 통수권을 넘겨서 이승만 박사가 그 군 통수권을 행사한 거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에 생겨가지고 지금 2022년이니까 뭐 거의 이제 74년째가 돼가는데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계산해 봤더니만은 우리나라 그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40년 정도가 전략가 또는 장군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시절이었더라고요. 74년의 대한민국 역사에 앞에 40년이 군인 혹은 전략가가 통치를 하였다. 이 나라 안보가 그래도 잘 지켜졌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승만 같은 대전략가가 한미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그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전략가의 자질을 갖춘 대통령이 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도 노태우가 이제 장군 중에서는 마지막 장군이죠. 우리나라 군인 출신 대통령 중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도 정말 괜찮은 전략가가 있었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통일됐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가 사실 국제 체제적으로 보면 가장 통일하기 좋았던 때입니다. 뭐냐면은 소련 무너지고 중공은 아직 커지지 못하고 그리고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좌절 상태에서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진 북한. 그래서 이제 핵밖에 만들 수가 없다. 근데 그때 소련하고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힘이 막강했던 미국. 그때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폭격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은 전쟁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뭐 역사에 이프는 없습니다. 가정은 없지만은 그때 해결을 했더라면은 뭐 대통령께서는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평화를 지키지 않았느냐. 평화를 뭐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평화의 대가가 북한 사람 몇백만 굶어 죽은 거라면은 뭐 그 대가 치고선 참 너무나도 그 슬픈 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제 식량난 그리고 이제 고난의 행군 이런 말을 썼던 시절이 1994년부터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994, 95, 9년 그 무렵이 북한이 정말 애먹고 힘이 없을 때고 그 북한을 뒤를 봐줄 중국도 별로 강하지 않을 때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강하고 소련은 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통일의 찬스가 그때 왔었는데 잘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북한이 몇 명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00만 명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은 죽었다. 그럼 큰 전쟁, 요새 전쟁에 100만 명 죽는 전쟁 없습니다. 큰 전쟁 하나 치를 만큼 북한 주민들이 희생당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뭐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 탈북자 중에 이해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와가지고 이제 식품영양학 박사도 받고 뭐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 그 고기 비프 스테이크 먹으면 이렇게 고기 옆에 감자 이렇게 뽀개서 이렇게 하나 주죠. 감자. 자기가 그 감자를 먹어서 비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북한 산속에서 숨어서 먹었던 감자가 생각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만화가가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국방일보에 그 냈던 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정말 산속에서 감자를 숨어서 먹는 그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수만이 굶어 죽는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계속 살려줘가지고 북한 주민들만 죽어나고 있는 상황이 됐죠. 제가 군인이 꼭 대통령 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그 군인들이 대통령 된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수로는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인데 사람은 45명이라고 그랬죠. 두 번 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2대가 한 대통령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45명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29명이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군대 경험이 있는 뿐만 아니라 29명에서 28명은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군대 갔다 온 대통령이 부시 아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시 아들 그러니까 43대인데 그 위에 44대, 45대, 46대 대통령 3명은 그러니까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자료들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한번 이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라는 그 일화를 한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갔는데 2008년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임기 해예요. 근데 가서 그 소위들이 대통령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겁니다. 뭐 그냥 여자 소위는 와서 이렇게 키스를 날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키스 날리니까 대통령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어떤 녀석이 말이죠. 소위가 대통령한테 자기 핸드폰을 이것 좀 받아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참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웃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 부시가 이제 졸업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미국 공군 소유가 된 것은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Your teachers are proud of you.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Your parents are proud of you.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And so is your commander-in-chief. 그리고 여러분의 총사령관인 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참
예,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겁니다. 육사 졸업식 가서 해사 졸업식 가서 여러분의 자랑이고 교수님들의 자랑이고 부모님의 자랑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총사령관인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위 출신입니다. 텍사스의 공군 중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직책이 Stateside during the Vietnam War, 베트남 전쟁이 있는 시절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근무하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위 때 조종하던 그 전투기는 월남전에 파견되지 않은 전투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자기 전투기상으로 월남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뭐 안 갔느니 뭐 그렇게 욕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아버지 부시는 2차 대전 때 19살 때 조종사가 돼가지고 일본하고 전투하다가 그 전투기가 추락해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뭐 이분의 그 회고에 의하면은 일본군이 미군을 잡아가지고 뭐 칼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런 잔인한 모습을 다 봤던 역전의 용사죠. 이 사람은 냉전을 끝낸 그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배우 출신이라는 로널드 레이건, 이 사람도 미국 항공대,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는 미국 공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도 비행기가 있었고 뭐 물론 해군도 비행기가 있었죠. 육군 항공대 소속의 대위였습니다. 이 사람도 Stateside during World War II, 2차 대전 당시 미국 본토 근무 요원으로 이제 돼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조금 허약한 대통령이지만은 그 사람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괜찮은 핵잠수함 그 클래스 이름이 지미 카터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허약한 듯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동의 카터 닥트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닥트린을 하나 만들었죠. 뭐 간단히 말하면은 중동의 석유가 어느 한 나라에 의해서 장악될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미국은 군사력으로 개입한다. 소련이라든가 중동 석유 가지고 장난질 치면은 미국은 군사력으로 개입한다는 그런 그 막강한 정책으로 이제 이 석유를 보였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미국 항공모함 중에서 제일 최신형을 제럴드 포드라고 그럽니다. 포드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 사람은 이제 그 2차 대전 때 해군 중령으로 그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항공모함 승무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을 이 제럴드 R 포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리차드 닉슨 대통령, 그 사람도 해군 소령 출신이고 2차 대전 참전 용사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도 해군 소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실버스타라는 훈장도 받았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참전했고, 그리고 존 F 케네디 유명한 사람이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군대 갈 수 없는데 2차 대전에 자원해서 갔습니다. 자기 형도 자원해서 갔는데 자기 형은 저 비행기 사고로 유럽에서 전사했고, 그 둘째죠. 존 F 케네디가 둘째인데 전쟁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대통령 할 때도 허리가 아파서 매일 고생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부상당해서 오래 누워있기 때문에 부상당한 병사들한테 주는 퍼플 하트 훈장도 받았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지만은 공산주의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한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쿠바 사건 때 소련이 핵미사일을 큐바에다 갖다 놨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놔도 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전쟁하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핵전쟁 날 확률은 반이다. 그렇지만은 소련의 미사일이 미국 코앞에 와 있는 꼴은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뭐 전쟁을 각오한 정책으로 이제 오히려 전쟁을 막았던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뭐 여러분 아이젠하워는 별이 5인 대통령이죠.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장군입니다. 해리 트루먼,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국의 참
우리한테는 대단히 고마운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참전을 안 했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없어요. 이게 북한일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구해준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하고서 공산당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전쟁 때 참전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눈이 너무 나빠서 군대 갈 수 없는데 일부러 갔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참전 용사고 대령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아버지 부시 대통령까지 그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냉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냉전 시대의 대통령은 전원이 군대 갔다 오고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미국이 그래서 이런 그 전략을 아는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갔기 때문에 소련이라는 역사상 최고 강대국을 깨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뒤는 우리가 옛날 역사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한 1~2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T 루즈벨트라고 뭐 이상한 동그란 안경 낀 대통령이죠. 미국을 처음으로 이제 뭐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국주의로 처음으로 올라서게 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데,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대령 출신이고 메달 오브 아너, 그래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맥킨리라는 사람, 남북전쟁 당시 미국 육군 소령이고, 그리고 육군 시빌와 남북전쟁 때 참전했던 그 장군들이 많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육군 준장, 체스터 아더 육군 준장, 제임스 가필드 육군 소장, 그리고 헤이스 대통령 육군 소장, 율리시스 그란트, 그 사람은 북군 총사령관이죠. 육군 대장, 앤드류 존슨, 링컨 대통령 암살당하자마자 이제 후임으로 된 사람이죠. 그 사람 육군 준장,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이끌었으니까 뭐 대원수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분은 대위로서 직접 전투에 참전한 그 블랙 호크 워라는 그런 거 뭐 미국이 막 개척되던 그 시절에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제임스 부카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대통령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은 사병으로, 그러니까 29명 중에서 유일하게 사병으로 참전했던 대통령인데, 제임스 부카넌 대통령, 그리고 프랭크 피어스 이런 사람 별 하나, 그리고 필모 대통령, 이 사람 소령, 지카리 테일러 대통령 소장, 제임스 폴크, 이 사람은 대령인데 유일하게 29명 중에서 전투 경험하지 않은 뭐 이런 그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델라웨어 강이라는 그 아주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강을 크리스마스 날 건너가지고 영국군을 공격하러 가는 그 장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군인들, 꼭 군인이 아니라도 미국 그 주지사들은 전부 주에는 미국인들이 방위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군인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상원들은 뭐 꼭 군대를 안 갔다 오더라도 주지사는 국내 정치에 이제 능통한 데 비해서 상원의원들은 국제 정치를 잘합니다. 전략적으로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쭉 돼가지고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로 튼튼한 나라, 안보가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재미삼아서 그 통계를 본다면은 미국 대통령 45명 중에서 29명이 군복무를 했다. 그 중에 12명이 장군 출신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6명이 장군이고 병사가 1명이었는데, 그 장교 16명 중에서는 유관장교가 6명, 영관장교가 10명이었다. 그리고 냉전시대 때는 전원이 그 전투 경험이 있는 장교 출신이었다. 워리어들이었다. 우리나라 뭐 요번에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에서 뭐 젊었을 때 뭐 몸이 약해서 군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눈 나빠서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기로 한 이상,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마지막 이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나라가 북한이라는 참 그 망나니 같은 나라한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올바로 대처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그 굳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북한 문제랑 연결됩니다. 이 통일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